guy. Oh,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remember. He's going like, I don't remember. Oh, maybe that's what I said. She doesn't have the look. She doesn't have the stamina. I don't believe she does have the stamina. To be president of this country, you need tremendous stamina. You I just agree- want to make sure. Joe, you're the I want to make sure. graduated last in your class, not first in your class.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your, up, man? listen, who is your, Will you who is shut your, up, man? listen, who 진짜 is 쎄.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all you had to do is watch that horrible State of the Union. That was the worst president in 자극적이야. history, making the worst State of the Union speech in history. 미국 연방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자 또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nd I don't want to, maybe choose my words.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똑같은 후보들 사이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건 6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화제의 중심인 미국 대선을 두고 후보들의 각종 리스크와 온갖 논란이 떠오르는 중입니다. 타일러 씨,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재대결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이 좀 궁금해요. 사실 둘 다 경험해봤잖아요. 누구를 뽑아도 재선을 있어. 말하는 건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덜 나쁜 쪽이 어디 쪽일까를 고민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네. 제일 중요하죠. 차악을 뽑는. 네. 이번 대선에서 또 진짜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후보의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인데요. 먼저 짚어볼 것은 트럼프의 막말 리스크입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오늘 새삼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닐 거고. 트럼프는 평소에도 도를 넘는 언행들을 자주 했고 이런 언행들이 도마 위에 자주 올랐는데 최근에는 심각한 막말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어그로를 계속 아니, 끌죠. 일부러 더 하는 것 같아. 약간. I will not do that. This is the moment to speak the truth and to bury the lies. Here's the simp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칭하며 막말을 와. 퍼부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쓰는 거친 단어가 표현이 난무하며 대박이네요. 대선 레이스는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Crooked Joe's angry, dark, hate-filled rant of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didn't it bring us together? Remember, he said, bring the country together. The country together.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 속해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안보를 위협한 발언과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들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 확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까지 해서 한미 동맹 관계 유지에 대한 우려도 사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당선이 되면 사실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행보 때문에 트럼프는 정치나 사회 이슈를 풍자하는 걸로 유명한 독일의 축제인 로즈먼데이 퍼레이드에서 가장 많은 조롱을 받은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뭔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바위를 들고 있어요. 가위 들고 있고요, 또. 깃발 찢어져 있어요. 저 깃발 찢어진 나치? 모양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미국 성조기를 나치 문양으로 자른 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든 거니까요.
여기에 또 나오는 다른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곰이야? 네, 곰이고요. 곰에 루슬란드라고 먼저 써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이고요. 아페르라고 써 있는데 연애 스캔들이나 섹스 스캔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뭐 러시아랑 트럼프의 어떤 관계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친한 관계다라고 와. 보여주는 거구나. 진짜 조롱 수위가 네, 상당하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에게는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가 현재 수많은 범죄 행위로 형사 기소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미국 형법상 기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4개 사건에서 총 91개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이 재판의 판결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 씨, 트럼프가 91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는데 진짜 많다. 네. 뭐 제목들이 뭐 어떤 것들인 거예요?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뭐 성추행 관련된 거 있고, 뭐 폭력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이익 창출을 위해서 남용하는 횡령죄 같은 것도 있고, 뭐 수많은 혐의들이 있어요. 네. 사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건 벌금도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트럼프가 재판에서 패소해서 부과받았던 벌금을 모두 합하면 약 5억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5억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로는 약 7,2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 기부금 대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쓸 것이라는 우려에 와. 일부 지지자들은 기부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TV 광고도 좀 타격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벌금 리스크로 이어지게 된 거죠. 아이고야.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바이든이 딱히 유리하지는 않은데요. 뭐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할아버지야. 깜짝이야. 자주 넘어지시나?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아이고. 계단이 너무 아이고, 아이고, 가파르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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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다리 힘이 풀리셨나? 잠을 못 잤나? 꼬집어야 돼, 저럴 때. 근데 고개를 또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어우, 야, 이해 갑니다. 졸리네. 바이든의 나이는 현재 한국 기준으로 81세인데요. 방금 본 영상에서 바이든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행사에서 졸고 있는 모습 때문에 슬리피 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슬리피구나. 그 결과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86%나 되는 사람들이 바이든이 앞으로 4년을 더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문제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해 공욕을 치렀습니다. Response from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나 보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가끔 맞아요. 가끔 그럴 근데 때 저 얘기를 하러 있어요. 갔잖아요. 아 그렇네요.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이거 좀 무서워. Jackie, you 근데 here? 이거는 Where's 진짜 Jackie? I don't think she was. 이거 가짜 뉴스도 아니잖아. 너무 피로가 과중했나 보다. 쉬셔야 되는 거 과중한 같아. 피로. 그런데 바이든은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더 심각한 말실수도 했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네, 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네. 원래는 홀로코스트의 호러, 즉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Keep alive the truth and honor of the Holocaust, horror of the Holocaust. Keep alive the truth and honor of the Holocaust, horror of the Holocaust. 즉 홀로코스트의 영광이라고 완전히 상반된 뜻을 가진 그런 잘못 말을 한 거죠. 홀로코스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무거움이 상당한데요. 이처럼 바이든의 실수가 반복된다면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죠. 안현모 씨가 알고 있는 또 바이든 실수 있어요? 예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자기를 지지해주고 과자도 쿠키까지 구워줬는데 구워준 한 바이든 이름만 20개 써서 과자 구웠던. 모르고 브리튼이라고 잘못 부른 거예요. 이건 진짜. 아, 띠리라겐 그 네, 읍스, 그거는 읍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예전에 은퇴한 덩샤오핑 약간 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국가 원수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했죠.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은 진짜요. 걱정이 진짜. 드는데요. 사실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트럼프도 이런 바이든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거 난리 나겠다 이거. 트럼프는 최근 바이든을 향해서 바이든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능하다. 또 바이든은 사이코다라고까지 맹렬하게 비방했습니다. 굳이 뭐 사이코라고. 아까 트럼프가 그랬잖아, 사이코라고. 네네네. 왜 사이코라고? 그런데 트럼프랑 바이든이 과연 몇 살 차이일 것 같으세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두세 살? 사실 4살 차이입니다. 아, 그리고 4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미국의 역대 최고령 최고령이라면서요.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의 노화 리스크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고령 이슈는 이제 묻어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가진 미국의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서글프다. 뭐야? 네, 어떤 상황을 풍자한 것 같으세요? 트럼프는 죄수복 입고 있는 거예요? 도찐개찌.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든은 나이 때문에 늙어서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간신히 이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를 당했던 트럼프는 죄수복을 입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모습이죠. 한 국가의 대통령을 맡기에는 너무 노쇠한 바이든과 지나친 막말과 트러블로 여러 분쟁을 일으키는 트럼프를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자 저런 거 잘한다 미국. 한미 동맹 어떡하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시는 한국을 그래도 좀 위해주는 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걱정을 해야죠.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트럼프 재산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데. 공식적으로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출마할 당시 그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부동산, 현금, 채권, 채무 포함해서 모두 9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2조 3,6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등극하면서 동시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부자인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죠. 그러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부자이자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의 가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 가문의 부의 신화. 그 시작은 트럼프의 할아버지 프레드릭 트럼프가 1885년에 독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독일계 미국인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안 됐네. 몰랐네요. 이민 초창기
트럼프 할아버지는 이발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가 모은 돈으로 1891년 시애틀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을 했죠. 일단 식당의 위치가 재밌습니다. 홍등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1층에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공간이고 2층에는 레이디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레이디룸이요? 네, 레이디룸. 숙녀방? 한마디로 성매매를 하는 태폐적인 분위기의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식당에서 그런 걸 한다고요? 예. 자,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1918년 알코올 중독과 스페인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2살에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 뉴욕에서 독립주택을 지어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트럼프 아버지는 뉴욕에서 무려 2,500채의 주택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백만장자가 된 거죠. 열심히 하셨네요.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아버지 덕분에 트럼프는 뉴욕에서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어머니 메리 트럼프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어디에 있을까요? 맨 왼쪽 아니에요? 왼쪽? 눈썰미 좋습니다. 바로 왼쪽입니다. 닮았네. 지금이랑. 아직도 그 캐릭터가 있는 것 닮았어요. 같아요. 뭔가 캐릭터가 있어. 딱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 나네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 퀴즈 타임. 트럼프의 아버지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공사장에 데려가 이 일을 시켰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정답. 혜성 씨? 너의 손으로 직접 뭔가 지어봐 하면서 벽돌 나르기를 시키지 않을까요? 애기들한테요? 막 넣어도 좀 그런가? 애기들한테요? 그래도 약간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혜성 씨 일단 오답. 아, 정답. 규현 씨. 이게 어쨌든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알아야 된다. 돈을 네가 직접 줘라. 이 어린 애들한테 henchal? 규현 씨 오답입니다. 공사장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는 좀 돈이 되는 얘기죠. 돈이 되게. 정답. 혜성 씨. 공사장에 떨어져 있는 그 부품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팔게 하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고철, 낭비 안 되게. 폐지. 빈병, 못 이런 것들을 줍게 재활용하거나 얘다 팔게 한 거예요. 트럼프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을 아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 검소하셨구나. 예.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돈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아버지가 경제 교육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트럼프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아, 여자 문제. 인성교육이 안 됐나?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악명이 굉장히 자자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무장이었구나. 악동. 예, 악동. 유별난 성질머리로 동네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학교에서는 여학생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크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고를 친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음악 선생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멍이 든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요?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2학년 때 나는 선생님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일이 있다. 어리석게도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그 사건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자립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며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을 알리고자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일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수습을 하고 아들이 내쫓기지 않도록 이게 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아들의 망나니 짓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대체 어떤 조치였을까요? 자가격리 시켜요. 자가격리. 학교를 안 보내요.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13살이 돼서 중학교에 진학할 시기에 일반 학교가 아닌 군사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1959년 13살의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는 군사학교에 보내 트럼프를 길들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수님, 그 뉴욕 군사학교는 뭐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 이게 이름이 군사학교이다 보니 국가가 세운 이 사관학교랑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뉴욕 군사학교는 군대식 교육을 도입한 기숙형 학교입니다. 1년에 한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3년만 다녀도 지금 1억 5천이에요. 와, 비싸요. 너무 비싸요. 트럼프는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 리더십 기술 그리고 경쟁심을 높이는 자세를 배웠고 이것이 훗날 자신의 성공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와 뉴욕 군사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그가 경쟁심이 넘치는 리더라고 기억하기도 했죠. 앤더슨 씨, 그 트럼프가 군사학교 시절에 특히 잘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스포츠로 이제 되게 잘하게 됐어요. 거기서 뭐 야구, 농구, 볼링에서 미식축구 거기서 다 대표로 이렇게 대표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한 게 야구. 야구로 진짜 잘해가지고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서 두 팀에서 스카우팅을 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Really? 메이저리그에서요? 네, 우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야,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야,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스포츠에도 이게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던 트럼프 덕분에 그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동기생들의 목격담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주말마다 다른 여학생들과 팔짱을 끼고 교정을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마치 회전문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넓고 대단하신. 이게 뉴욕 군사학교의 졸업 앨범인데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레이디스 맨이라고 써졌죠. 일종의 인기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뉴욕 군사학교에서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낸 트럼프. 이제 군사학교 졸업 후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아빠의 길을 따라가는 예, 거예요. 촉이 좋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부동산 업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10대 시절에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부동산업 전반에 관한 과정을 보고 배우면서 부동산업에 꽤 흥미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8살에 뉴욕 포덤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영 공부를 시작한 트럼프는 2년 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펜실바니아 대학 경영대인 와튼 스쿨에 편입하게 됩니다. 경영학 중에 그 명문 중에 명문. 세계적인 명성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또는 워렌 버핏 여기서 다녔어요. 와, 둘로 끝났는데? 트럼프까지. 와, 3명. 와, 돈이 다 많은 사람이잖아. 다 부자. 트럼프가 와튼 스쿨에서 부동산 개발학과 첫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이 과목을 왜 수강했냐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저는 뉴욕 부동산 업계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신문에 만화나 스포츠 기사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연방주택관리국의 저당권 상실 명단을 살펴보곤 했다.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다가 저당권을 잃은 건물의 목록을 살피는 취미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노린 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남달랐네.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남달랐죠? 혜성 씨 말대로. 그러니까 다들 놀 때 안 예. 놀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네요. 저당권 상실 명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정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건물들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이 건물에서 빨리 손을 떼고 싶어 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건물들을 매우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당권 상실 리스트를 보던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1,200가구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와. 이곳은 800가구나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 있었고 건축업자가 망해버려서 정부가 저당권을 압류해버린 상황의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척 싼 값에 아파트 단지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아파트 단지를 아버지와 함께 6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돈은 현재 가치로 620억 원. 자, 트럼프는 아파트 단지를 인수한 후 제일 먼저 이 작업에 착수합니다.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무려 80만 달러를 들여서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큰 돈이네. 그리고 트럼프는 신문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홍보합니다. 90달러부터 시작. 그렇게 써 있습니다. Monthly rental includes free 2 swimming pools, cabana club, electric, gas, heat, hot water. 아니 90달러인데 수영장 2개가 딸려 있다고요? 네. 공동으로 쓰는 거. 조건이 좋은데요? 네. 당시 신시내티에는 부동산 광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사람들이 관심과 함께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지 전체를 임대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대단하다. 이후 트럼프는 이 아파트 단지를 1,200만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아까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600만 달러. 그러니까 2배가 되는 돈을 번 것이죠. 외로. 크리스 씨, 그러면 트럼프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부동산 사업에서 되게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트럼프 입으로도 내가 최초 벌인 큰 사업이다, 성공했다 이런 자랑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빠 찬스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에서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자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체를 둘째 아들은 트럼프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1971년 트럼프는 25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대. 그러면서 기업명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으로 짓게 됩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성을 딴 트럼프 기업의 CEO로 등극하게 된 거죠. 대단한 걸? 자, 트럼프는 이후 기업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갔고 그 덕분에 1973년 27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뉴욕에서 관할하는 14,000여 채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트럼프가 소유한 뉴욕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한 25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달 월세만 47억 원 정도를 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성공의 시드머니가 되었죠. 그냥 만족하고 살 법도 한데 뭔가를 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트럼프 앞에 어느 날 뜻밖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73년 10월 트럼프 기업이 공정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공정주택거래법 위반? 트럼프 기업이 법무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소를 당한 이유. 알 것 같아요. 정답. 유현 씨. 어쨌든 이분은 그 어린 시절부터 이런 광고 같은 쪽으로 홍보를 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과대 광고를 한 거 아닐까요? 좀 허위 광고를 했다라고 해서 신고받은 거 아닐까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이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운동이었죠. 인권 운동. 설마. 정답. 지원 씨.
공정이라는 단어가 힌트면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0인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지원 씨 정답입니다. 오, 예. 아, 인종차별을 한 거구나. 네. 트럼프 기업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바로 흑인에게 아파트 임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었구나.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ging discrimination against blacks in apartment rentals, brought suit in federal court in Brooklyn yesterday against the Trump Management Corporation. The government contended that Trump management had refused to rent or negotiate rentals because of race and color. 그렇다면 이런 고소 내용에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마음이야. 내가 진 건물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뭐 이러라고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거네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집세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을 임대하는 건 집주인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아,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소송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흑인 신문에 임대 광고를 싣고 빈 아파트의 일정량을 입주자의 수입에 상관없이 먼저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앤더슨 씨, 네. 그 트럼프 집안에 실제로 인종차별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로? 네.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920년도에 KKK라는 그런 그룹에 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설마. 1927년에 1000명의 KKK 단원들이 뉴욕 퀸즈에 모여 파시스트를 웅호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트럼프 아버지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빠가? 어머. 이름이 있는 건가? 그렇죠. 아, 체포됐어. 프레드 트럼프. 그러네. 그런데 또 어떤 수로 또 금방 풀리고. 몰랐어요. 오, 소름. 그러던 1975년 29살 경에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대형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맨해튼은 뉴욕 중에 뉴욕으로 불리는 곳으로 월스트리트와 UN 본부가 자리한 뉴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계획한 사업은 바로 한때는 유서 깊은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낡을 대로 낡아버린 코모도 호텔을 호화스러운 새 호텔로 변신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코모도 호텔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자가 너무 심해서 수년 동안 재산세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세금 미납액만 60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런 다 망한 호텔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니? 네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코모도를 사겠다는 발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갑판에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코모도 호텔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뉴욕 중심가인 42번가와 파크 애비뉴에 위치하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최고네요. 위치상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복판.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을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호텔을 1000만 달러에 구입하고 적어도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통 유리창으로 바꿨네요. 요즘 건물 같아요, 그냥. 트럼프는 건물을 벽 대신 반사력이 좋은 유리로 둘러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42번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호텔 내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호텔을 경영해 본 적이 없었던 트럼프는 이 호텔을 경영할 적임자를 찾게 됐겠죠. 그런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기업은 거대 호텔 체인 중에 하나였던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각종 회의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하얏트 호텔 입장에서도 아직 뉴욕에 간판을 내걸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죠. 이렇게 트럼프와 하얏트 호텔의 계약이 성사됐고 옛 코모도 호텔은 1980년 9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오픈한 첫날부터 대호왕이었다고 하는데요. 1974년 코모도 호텔은 룸 하나당 하룻밤의 평균 $20를 좀 넘었고요. 개장 후에는 한 $115 정도 받았습니다. 와, 다섯 배. 네, 맞아요. 그리고 7년 후에 연간 총 수익이 $3,000만, 지금 가치로 397억 원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아주. 이렇게 도시 흉물로 남아있던 낡은 호텔을 뉴욕의 거대 호텔 체인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트럼프는 다음 세대의 젊은 사업가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얏트 호텔을 성공시키고 많은 이익을 얻는 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체 뭘까요? 시드머니죠. 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디어. 바로 뉴욕시로부터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그것도 무려 40여 년간이나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감면을 받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자, 그런 일을 알기 위해서는 뉴욕이란 도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970년대 뉴욕은 높은 범죄율로 악명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1975년 뉴욕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은 15만 건이 훌쩍 넘을 정도였습니다. 위험한 도시였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뉴욕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문제가 되자 뉴욕에 거주하던 수많은 중산층 주민들이 교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트럼프에게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대가로 건설, 서비스업 이런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다. 이게 트럼프의 명분이었죠. 그럼 우리가 이 침체된 뉴욕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럼 세금 감면으로 혜택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16년 뉴욕시 재무국이 분석한 결과로는 감세액은 1983년 630만 달러, 2016년에는 178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모두 합하면은 현재 가치로 우리 돈 약 4,7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세금 감면 액수가요? 액수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었으면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엄청난 감면에도 뭐 다들 가만히 있었나요? 한 지역 의원이 이를 두고 세기의 세금 거래라고 했을 만큼 이 엄청난 혜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뻔뻔했겠죠. 내가 시 한번 하시죠. 뉴욕 내가 살려줬는데 직원들을 몇 명을 고용했어, 나 때문에. 내가 다 했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금 감면 혜택 논란에 대해 묻자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People ask me, how is it that you got 40 years of tax abatement? And I'd always say, because I didn't ask for 50. And it was very, very, very simple. 이렇게 오히려 불만스러운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길게 받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결국 뉴욕의 하얏트 호텔은 트럼프의 성공작으로 남았고 이때 받은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이후 벌어질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에도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첫 대형 재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시키는 동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7년 4월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와 결혼을 한 주인공은 트럼프보다 3살 어린 체코 출신의 모델
이바나 젤리치코바였습니다. 모델 참 좋아해. 체코에서 태어나 스키 선수로 활동하다가 캐나다에서 모델로 활동했던 이바나는 1976년 트럼프와 첫 만남 후 다음 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하남 에릭, 장녀 이반카, 이 3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후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완벽한 가장의 이미지로 미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이바나하고 완전 셀럽 부부였습니다. 매스컴 얼굴을 비치는 일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유명한 커플. 뉴욕에서 로열티 커플. 파워 커플. 그렇죠. 이렇게 결혼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대형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장식한 트럼프는 1983년 11월 뉴욕 한복판에 놀랄만한 대형 건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명소 중 하나이자 트럼프의 시그네처와도 같은 건물이죠. 바로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 타워를 줘? 트럼프 타워는 높이 202m, 58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로 야, 이게 뷰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였던 뉴욕 한복판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았던 곳입니다. 무조건 호화스럽게 다 지어요. 방금 져요. 방금. 다 골드. 이 트럼프 타워야? 번쩍번쩍하네요. 진짜 금이라고? 타워를 지을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 1,500만 달러, 공사비로 약 2억 달러를 투자했죠. 예. 얼마나 비쌀까? 저 위치가.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 타워를 뉴욕 어느 건물보다 높이 올리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1983년 당시만 해도 트럼프 타워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위해 주변 건물의 공중권까지 함께 매입해버려요. 아, 맞다. 무엇인지 알겠죠? 그게 뭐야? 건물 위에. 예, 토지와 건물의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조치로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트럼프 타워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와, 똑똑하다.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83년도에 타워를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으면 거기 뭐 들어가 살려면 돈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이렇게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지원 씨가 질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좀 있으신가 26년 봐요. 활동하셨어요. 아, 그래요? 연예계 활동만요. 가늘게. 가늘게. 당시 아파트 분양 가격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최고 1,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원 씨 158억 원. 와, 집 하나가요? 예. 그 당시에?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당시 거물급 유명 인사들이 트럼프 타워에 거주하기도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 오. 브루스 윌리스, 또는 유명한 분 마이클 잭슨, 와우. 그리고 최근에는 축구 스타 호날두가 2차례나 여기서 계약을 했고요. 확실한 게 거기 살고 계시면 좀 있다, 돈 좀 있다, 좀 성공했네 이런 기분이 느낌이 들어요. 뉴욕에서 거침없는 성공가도를 달린 트럼프는 1980년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제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트럼프의 이목을 사로잡은 새로운 사업이 뭐였을까요? 새로운 사업? 카드. 신용. 진짜? 카드예요? 트럼프 카드. 에이. 가짜는 맞았습니다. 카지노. 예, 카지노. 바로 카지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카지노 사업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뉴욕을 떠나 아틀란틱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77년 동부 지역에선 유일하게 아틀란틱 시티가 도박을 합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1982년 카지노 허가권을 따낸 후 Okay, now is the time. All right, go ahead. 1984년에는 트럼프 플라자 호텔 카지노를
1985년에는 카지노 트럼프 캐슬을 개장하면서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트럼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플라자가 198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800만 달러. 트럼프 캐슬이 198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2억 6천만 달러. 오. 트럼프는 카지노 사업으로만 수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사업 영역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나라라고. 와, 무슨 리조트 이렇게 화려해? Donald Trump bought the Eastern Shuttle for a price tag of $365 million. Wow. 진짜 트럼프 제국이네. 대박이다. 대단한데? 알면 알수록 대단해.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1987년 그의 성공의 기술을 집약한 책 한 권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Art of the Deal. 그거 베스트셀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사업 노하우와 성공 전략들을 공개하죠. 이 책은 출간 당시 32주간 뉴욕타임즈 논픽션 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미국에서만 최소 500만 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박쳤다. 그로 인해 트럼프는 트럼프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제2의 기술,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 등을 포함해서 모두 19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화려하게 빛날 줄만 알았던 트럼프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결혼 생활이 파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아내 이바나 몰래 17살 연하의 배우 말라 메이플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는 1987년 거래기술 출판 기념회장에서 말라를 만나 첫눈에 반한 이후 두 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89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온 스키장에 말라를 불러들였고 결국 그들의 분류는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그냥 논 거라고요? 와. 야. 이렇게 불륜이 발각되면서 트럼프는 1991년 이혼을 합니다. 이후 1993년 말라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그의 12월 2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와우. 뉴욕의 부동산 왕에서 카지노의 제왕을 거쳐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새로운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건 바로 쇼 비즈니스 사업이었습니다. 쇼. 트럼프는 먼저 1996년 미스 USA 조직위원회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인수해서 미녀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비밀 대회?
트럼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1999년에는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라는 모델 회사까지 세우게 돼요. 트럼프는 이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 결과 매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그쪽 사업에서도 수완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모델 사업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24살 연하의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 멜라니아와 만나게 된 것이죠. 훗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도 하는 멜라니아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당시 트럼프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던 한 지인이 패션 위크 파티를 주최했고 그 자리에 멜라니아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1998년 11월 파티에서 처음 만났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바람을 피우면서 두 번째 부인 말라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005년 트럼프는 세간의 뜨거운 화제 속에 멜라니아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사생활 면에서도 트럼프는 화제를 몰고 다녔고 사업가의 영역을 넘어 점차 대중매체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1992년 트럼프는 한 영화에 깜짝 출연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가 출연한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도널드 덕이요. 좋아하는데요? 영화도 출연했어? 신박한 오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짧게 나왔을 거예요. 정답. 혜성 씨.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는 거? 그렇죠. 예. 특정 예. 영화로. 나홀로 집에? 혜성 씨 정답일 줄 알았죠? 오답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그러나 95% 맞춘 오답입니다. 95%요? 예. 아 뭐야 이거는 정답! 혜성 씨. 나홀로 집에 2! 예, 나홀로 집에 2입니다. 너무해 너무해. 아, 나 홀로 집에 2에 나왔어요? 예. 다 봤는데 나? 다 봤는데? 왜 나온 거야, 거기에? 정말 짧게 카메오로 나와요. 그럼 정답을 짧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Home Alone 2, Lost in New York. 진짜 우와 너무 신기하다. 카메오네. 이 장면이 촬영한 곳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인데 트럼프가 이 호텔의 오너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있었나 싶었는데 신기하네. 그리고 1999년에 미국의 인기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 거기서 트럼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세계적인 사만다와 트럼프 이보다 더한 뉴욕은 없을 겁니다 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트럼프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리고 트럼프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신 호텔에서 WWE 대회를 개최해서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트럼프는 미국 전역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제 2004년 트럼프는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이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는 참가자들이 트럼프의 회사 중 하나를 연봉 25만 달러의 1년 계약으로 경영을 하는 조건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에서 유독 화제가 된 트럼프의 유행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You're fired. You're fired. 넌 해고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근데 저거를 짤로 되게 많이 봤었어요. 맞아. 많이 본 것 같아 나. 트럼프가 악랄하게 출연자를 비판할수록 쇼의 인기는 더해지만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프렌티스는 평균적으로 2천만 명, 많을 땐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화제의 프로그램이 되었죠. 자, 미국인들은 무려 14시즌 동안 트럼프가 등장한 어프렌티스를 통해서 판단력이 탁월하고 단호한 트럼프의 모습을 지켜봤고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시즌 14시즌. 그리고 이 프로로만 총 2억 1,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뭐 인기 많아지면 나오는 게 뭐죠? 굿즈. 그 굿즈 나오기 마련인데 트럼프랑 똑같이 생긴 인형 그리고 말도 하는 인형 나왔고 그리고 2007년에 그 할리우드 명예고리 있죠?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거기 별 하나 얻었어요. 와, 명예의 전당까지? 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 어프렌티스가 아니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걸 보면 어프렌티스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TV쇼의 호스트이자 미국의 셀럽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미국 정치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건 1987년부터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1987년에서 1999년 공화당 당원으로 시작을 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개혁당, 2001년부터 2009년 민주당을 거쳐 2009년 공화당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탈당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여러 번 당적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Political observers this morning are still wondering what Donald Trump really wants. Is he running for president or just getting his name and face on television? I'm not happy with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Nobody else is either. The spirit, the whole thing, it's gone. It's just terrible. And so I'm just going to look at it. I'll look at it very seriously. As you know, I love what I'm doing, and I'm having a lot of fun what I'm doing. But we will see what we will see. Real estate developer Donald Trump says his eyes on a property in Washington, D.C. on Pennsylvania Avenue, number 1600. 때는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While I'm not at this time a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I will decide by June whether or not I will become one. And I will tell you the reason that I'm thinking about it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a whipping post for the rest of the world. Our current president came out of nowhere. In fact, I'll go a step further. The people that went to school with him, they don't even know, they never saw him. They don't know who he is. Crazy. Wonderful guy. He's a nice man, but there was no record. Nobody knew who the hell he was. He's now our president. He's our president. Thank you. 당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라며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I really believe there's a birth certificate. Why? Look, she's smiling. Why doesn't he show his birth certificate? All I want to do is see this guy's birth certificate. 계속되는 출생지에 대한 의혹 제기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4월 25일 하와이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이 담긴 출생증명서를 공개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후 4월 30일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서 트럼프와
오바마 이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었죠. 이거 재밌겠다. As some of you heard, the state of Hawaii released my official long-form birth certificate. But no one is happier, no one is prouder to put this birth certificate matter to rest than the Donald. The Donald. And that's because he can finally get back to focusing on the issues that matter. Did we fake the moon landing? What really happened in Roswell? 어떡해. Say what you will about Mr. Trump. He certainly would bring some change to the White House. 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트럼프의 표정이 어때 보여요? 썩소. 굳었어요. 예, 트럼프는 오바마의 발언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면서도 그 자리의 스타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만찬을 즐겼다고 주장합니다. 멘탈이 대단해.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오바마 때리기는 트럼프에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출생지에 대한 공격에 선봉에 서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주목하는 한편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이 일로 당시 무소속이었던 트럼프는 다시 공화당으로 입당해서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2015년 트럼프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에서 뜻밖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The U.S. has become a dumping ground for everybody else's problems. I'll bring back our jobs from China, from Mexico, from Japan, from so many places. I'll bring back our jobs and I'll bring back our money. Sadly, the American dream is dead. 출마 선언 전인 5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겨우 3%였습니다. 3? 그런데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12%로 상승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 때 한 강경 발언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국제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한 사건이 터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폭탄 테러? 진짜 미친 짓이었던 프랑스 파리 6곳에서 벌어진 동시다발적 테러로 최소 130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은 이슬람 국가 IS였죠. 교수님, 근데 이 테러랑 트럼프랑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 충격적 사건이 터지면서 트럼프는 무슬림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Donald J. Trump is calling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of Muslims entering the United States.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이 발언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36%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와. 36%. 이후 트럼프는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Frankly, I'm the most solid person up here. I built a tremendous company, and all I want to do is make America great again. Donald,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insult your way to the presidency. That's not going to happen. You know, you started off over here, Jeff. You're moving over further and further. Pretty soon you're going to be off the end. When you point to his own record, he screams, liar, liar, liar. Nasty guy. Now I know why he doesn't have one endorsement from any of his colleagues. All right, John, I can now. Latest debate, Well, gentlemen, hold on, I'm going please. to get my answer. Donald, relax. Go ahead. I'm relaxed. You're the basket case. Go ahead. Go ahead. Don't get nervous. Go ahead. 진짜 놀라운 모습은 맞다. 저 생방송이잖아요. 일단 한 번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봐요. 어쩌라고. 항상 이렇게 시선을 봐요. 트럼프 당당합니다. 넌 아니야. 너는 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예. 같은 당 안에서. 트럼프는 대부분의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2016년 7월 19일 공화당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이로써 45대 미국 대통령 자리는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격돌하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맡은 등 미국 정치권에서 베테랑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위대한 미국? 예. 2016년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은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사실 이 슬로건은 그 자체로는 센세이셔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 대선에서 이와 비슷한 슬로건들이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심지어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이 슬로건을 똑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불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하위 계층 미국인들의 임금도 10년이 넘게 상승 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노숙자도 늘고 패배주의가 곳곳 퍼져서요. 실제 조사했을 때는요. 응답자의 56%가 9.11 이후로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서요. 미국의 힘과 권위가 떨어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에 가장 큰 불만을 품게 된 건 저소득, 저학력층의 백인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진보 보수 모두를 포함한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The political establishment has brought about the destruction of our factories and our jobs as they flee to Mexico, China, and other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It's a global power structur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decisions that have robbed our working class, stripped our country of its wealth, and put that money into the pockets of a handful of large corporations and political entities.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this corrupt machine is you. 그리고 이런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킵니다. I'm not racist or anything, but I think our borders do need to be controlled, and I think Americans should have first opportunity on jobs. I have all faith in Trump. I believe him. And I really felt all along it's one person I could trust because she is a crook. 와.
그렇다면 트럼프의 두 번째 선거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속해서 이슈를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트럼프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대선 기간 뉴욕타임즈에는 다음과 같은 만평이 실렸는데요. 트럼프의 집무실에 핵무기 버튼과 이것 버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묘사해 그 위험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거 누르면 뭐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만큼 위험하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핵과 비슷할 정도로 비슷한 위험하다. 핵폭탄급이라고 하는 건데. 정답. 규현 씨?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입술. 입. 에? 지원 씨. 네, 오답입니다만 정답과 아주 근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정답. 규현 씨. 트위터. 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트위터입니다. 이 만평은 2016년 7월 18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만평인데 트럼프의 집무실에 트위터 버튼과 핵폭발 버튼이 나란히 놓여 있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참모진이 겁에 질려 있죠. 또 뭐 올릴까? 트럼프가 트위터로 내뱉는 말들이 핵무기와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평이죠. 엄청 자주 올리지 않았어요? 예, 거의 중독에 가까울 맞아. 정도로 SNS 트위터에 중독. 많은 말들을 쏟아냈죠. 트럼프는 2015년 6월 16일부터 대선 기간 동안 7,697번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 진짜 열심히 하셨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어떤 말들을 했을까 해보겠습니다. 끔찍한데? 난리 난다 이제 난리 나. 왜? 뭐 어디까지 얼마나 했길래? 곧 무능한 정치인들이 참전 용사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더 잘 대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미국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바보들이 너무 많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모두 돌아가서 일이나 해라.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겠나?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마지막. 트럼프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동산 재벌 시절부터 일관되게 무풀보다 악플이 낫고 무명보다 악명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당시 이에 대해 남긴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사업가고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즉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 낫다. 그러나 나쁜 평판은 때때로 평판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 간단히 말해서 논란이라는 건 장사가 된다는 말이다. 와. 확고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자신의 개념 자체가. 논란은 장사가 된다. 이게 트럼프만 할 수 있는 장사꾼의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 미디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비싼 정치 광고를 내지 않더라도 미디어가 원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면 돈 한 푼 쓰지 않고 나를 홍보할 수 있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자극적인 막말들은 의도된 논란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앤더스 씨 이 정도면 확실히 그 비용을 아꼈네요. 완전히 아꼈죠. 2016년대 대통령 선거 비용을 집계했을 때 힐러리는 미디어 홍보로 2억 2,700만 달러. 그러니까 전체 선거 비용의 80%를 쓴 반면 트럼프는 고작 8,300만 달러만 썼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3분의 1이네, 3분의 1 거의. 트럼프가 남기는 트위터의 글들은 자칫 그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트윗과 자극적인
알고리즘에 점점 중독되어 갑니다. 이것은 확실한 현혹과 선동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 이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전을 벌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몰리는 이슈 현장, 바로 TV 토론회장입니다. 그런데 TV 토론 사상 가장 추잡한 토론이라고 평가받는 한 토론회 현장이 있었습니다. 와, 너무 궁금해. 추잡해? 아주 역대급.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illary Clinton, and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She doesn't have the look. She doesn't have the stamina. I don't believe she does have the stamina. To be president of this country, you need tremendous stamina. As soon as he travels to 112 countries and negotiates a peace deal, a ceasefire, a release of dissidents, an opening of new opportunities in nations around the world, or even spends 11 hours testifying in front of a congressional committee, he can talk to me about stamina. Let me tell you, Hillary has experience, but it's bad experience. We have made so many bad deals during the last, so she's got experience, that I agree, but it's bad experience. You know, he tried to switch from looks to stamina, but this is a man who has called women pigs, slobs, and dogs.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Certainly, I'm not proud of it. I moved on her, and I failed. I'll admit it. Whoa. I did try and her. She was married. I better use some Tic Tacs just in case I start kissing her. You know, I'm automatically attracted to beautiful. I just start kissing them. It's like a magnet. You just kiss them. I don't even wait. And when you're a star, they let you do it. You can do anything. We received a lot of questions online, Mr. Trump, about the tape that was released on Friday. As you can imagine, you called what you said locker room banter.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Certainly, I'm not proud of it, but that was something that happened. If you look at Bill Clinton, 바로 남편 공격. if you look at Bill Clinton, if you look at Bill Clinton,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His was what he's done to women. There's never been anybody in the history of politics. So don't tell me about words. I apologize for those words. If this were just about one video, maybe what he's saying tonight would be understandable. But everyone can draw their own conclusions at this point about whether or not the man in the video or the man on the stage respects women.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두 후보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고 마침내 2016년 운명의 선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Now choosing whether to elect the first woman to lead the nation or one of only a handful of political outsiders to ever serve as commander-in-chief. 그리고 트럼프는 힐러리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뉴욕 부동산 왕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내세운 위대한 미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We must protect our borders from the ravages of other countries, making our products, stealing our companies, and destroying our jobs.
이날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가 강조한 것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건 반이민 정책이었습니다. People to come into this country that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o they are, where they come from, are they ISIS? Maybe, maybe not. Beginning tod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ts back control of its borders, gets back its borders.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strict ban, and we're going to have extreme vetting, which we should have had in this country for many years. Thank you, everyone. 특히 트럼프는 테러와 관련된 7개국의 국가,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시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많은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외 이민자 출신의 인재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트럼프 이후로 뭔가 비자 발급 이런 게 어려워져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네,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도. 초기에 굉장히 많았죠. 자, 두 번째,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여긴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일까요? 중국 아니에요? 예, 중국입니다. (2017년) 전체 무역 적자 5,660억 달러 중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3,3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공격합니다. 트럼프는 대중 무역 적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미국이 강도를 당하는 돼지 저금통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I think it's going to turn out extremely well.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그리고 2019년 5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려서 중국을 압박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 이에 미국이 곧바로 25% 관세를 부과할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심화되어 갑니다. 中国开放的大门不会关闭，只会越开越大。冷战思维，零和博弈，愈发陈旧落伍。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세 번째 사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였습니다. 맞아. 그게 이때구나. The young men and women we send to fight our wars abroad deserve to return to a country that is not at war with itself at home. We will no longer use American military might to construct democracies in faraway lands or try to rebuild other countries in our own image.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미군이 200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방비로 지출한 돈은 7,780억 달러, 우리 돈 933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천조네, 천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도하협정에서 2020년 7월까지 13,000명에서 8,600명으로 초기 병력 감축에 동의했고 텔레반이 약속을 지킨다면
2021년 5월 1일까지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서 그가 외쳤던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 나가려고 했죠. 한편으론 임기 동안 트럼프를 둘러싼 의혹과 그로 인한 위기도 계속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앞둔 시기 충격적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탄핵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먼저 불을 지핀 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바이든의 아들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사의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천연가스 회사의 소유주가 부패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헌터가 바이든 당시 부통령,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죠.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가 발단이 됩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2019년 8월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됐고 2019년 12월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또 한 번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런데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연설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s, which is what they're doing.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And I'll be there with you. We're going to walk down. We're going to walk down anyone you want, but I think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그리고 이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County Police One advised they're trying to breach and get to the Capitol. This is our Capitol! We have a breach of the Capitol! Breach of the Capitol to the upper level! Punch forward! 결국 그로 인해 5명의 사상자까지 생겼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창피해요. 미국 의회가 이런 공격을 받은 것은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하던 1814년 영국군이 의사당을 점령해 불태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집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지목을 하죠.
이에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만 이번에도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됩니다. The motion is agreed to. The Senate, sitting as a court of impeachment, stands adjourned sine die. 그렇게 두 차례의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 결국 트럼프는 임기 중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도 뭐 트럼프 기소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 2023년 3월 30일 트럼프는 또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기록을 달성합니다. 뭐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사 돈을 써서 성추문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성추문을 폭로하겠다는 여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먼저 개인 변호사를 시켜 13만 달러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회사가 변호사에게 13만 달러를 갚도록 한 뒤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장부에 기재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맨하튼 지방검찰이 공표한 트럼프의 혐의는 총 34건입니다. Biden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이에 대해 트럼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트럼프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그에 따른 재판이 열리는 등 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엔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가 다시 한번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다시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